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저번 주부터 제가 미 증시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아니나 다를까 3일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는데 역시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 9월달 미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상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가 상하이가 8월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몇 대나 될까요? 오늘도 좋은 소식이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시면은 초반에 이렇게 녹색 좀 보이시죠? 프리마켓 때도 괜찮았고 오늘 뭔가 그간의 하락을 뒤엎고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 넘는 좀 급락세를 또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미국의 연준 의원들뿐만 아니라요, 유럽의 중앙은행 위원들까지 매파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의 위원이자 에스토니아 중앙은행 총재가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9월 달에 유럽 역시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했고요. 미 연준의 뭐 3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슨 뉴욕 연은 총재 역시 긴축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고 나서 방향을 바꿀 게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뭐 내년까지 긴축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매파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에 3.5% 가까이 치솟으면서 투심은 하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가 3.5%대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1%대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로 3.1%를 넘어서면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투심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유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5% 가까이 빠져서 92불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이는 9월에 발표될 8월 CPI 지수 9월 1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7월달,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충분히 CPI 지수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을 지금 예측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화되는 인플레이션 속에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9월 달에 정말 장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에너지 주식들의 큰 하락이 있었고요. 요새 나스닥이 맥을 못 추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마저 떨어지니까 에너지 주식, 경기 민감주까지 다 같이 하향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빠진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상승했던 종목들은 경기 방어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주, 뭐 AT&T 이 정도 뭐 되겠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은행주들은 생각보다 선방한 모습 보여주었지만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6월달까지만 해도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ECB라고 할 수 있겠는데 7월달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스텝에 해당하는 50bp 0.5%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금 0.5% 기준금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속도를 좀 더 높일 것 같습니다. 자, 9월 8일에 ECB의 금리 인상이 있을 예정인데요. 75bp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요, 이례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CB의 경우는 일본과 함께 줄곧 완화 정책을 고수했던 곳이에요. 일본 역시 제로 금리로 유명한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유럽의 경우는 미국보다는 경제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역시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 역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파월이 1인자라고 하면 2인자는 브레이너드 미 연준 부의장이 되겠고 3인자로서 뉴욕 연은 총재인 윌리엄스 총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도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이 수준을 상회할 때까지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뭐 올해 내로는 3.5% 이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뭐 얘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말이 좀 마음에 거슬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은 좀 오래돼야 된다, 오래 지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년에도 긴축이 이어가야 될 것 같고, 금리가 하향 조정되기까지는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오랜 기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뭐 3년이 됐건 오래 인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역시 경기가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금리 인상이 그렇게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을 무려 2번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금리 인상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가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뭐 스몰 스텝, 0.5%, 0.25% 이런 식으로 속도가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면 주가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금리 인상 시기가 인플레이션 시기고 인플레이션 시기가 경제라든지 경기가 상승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쏟아지고 있지만 오늘 날짜에 9월 21일 FOMC 회의의 금리 인상 수준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을 때 어제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어제까지는 0.75%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 확률이 75%까지 치솟았는데 자, 오늘 날짜로 보니까 68.5%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오히려. 자, 하지만 이 68.5%의 확률, 자이언트 스텝의 이 높은 확률은 한 달 전 대비 그리고 일주일 대비 훨씬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 전 뭐 7월 29일 정도만 하더라도요.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상 수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0.75%가 될 확률이 28%로 상당히 낮았었어요. 자, 빅 스텝이 될 확률 0.5% 인상 확률이 72%로 한 달 전엔 상당히 높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자, 어제 대비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좀 떨어졌지만 아직도 뭐 70% 가까이 육박하는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뭐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 역시 이제 9월 21일에 있을 금리 인상 확률은 자이언트 스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안심을 주었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저번 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너무나도 매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이언트 스텝 인상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3거래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면 나스닥은 이제 51선을 깬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적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데요. 미국의 뭐 비농업 고용지수가 얼마나 증가했을지 실업률이 얼마나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완화된 좋아진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계속해서 괜찮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뭐 고용 상황이 좋고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고 하면 뭐 9월에 있을 금리 인상 역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차트상으로 기술적 흐름을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뭐 11,880 정도 있는데요. 지금보다 흘러내리더라도 11,400에서 11,500선은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어제도 제시해드렸던 마지노선은 11,000선입니다. 여기에 대한 숄더 패턴의 이 숄더 그러니까 어깨에 해당하는 선이 11,000 정도 되는데요. 11,000선은 지켜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주식 분할 이후에 좀 더 강세를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현재 뭐 미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나스닥의 하락과 함께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작은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었는데 제가 이 정도에 한 4일 전에 힘이 모아지고 있고 위로 틀지 아래로 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했는데 아래로 튼 모양이에요. 테슬라 역시 안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 하반기에 워낙 좋은 호재들이 많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기가상하의 8월 판매량 역시 역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260불 정도까지 떨어지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테슬라가 230불 때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히 공격적인 테슬라 매수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하락을 좀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에 있을 미국 증시 주요 이벤트, 주요 이슈 사항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월 FOMC 전까지는 미국장은 다소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루가 다르게 9월 21일에 있을 FOMC 때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이 되겠냐, 빅 스텝이 되겠냐, 아니면 1% 가까운 울트라 스텝이 되겠냐 하는 그런 토론이 상당히 활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활발하다는 건 불확실성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월 20일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전월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51만 8천 건이나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어요. 이번 주에도 별반 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미국 경기 다소 침체할 것이고 실업률도 낮아질 거라고 예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발언이 실제 팩트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낮아지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악재의 호재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13일이 중요하죠. 바로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인데 전월이 8.5%였고 이번에 나올 CPI 지수는 좀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8월 달에 유가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낮은 CPI가 나올 것 같다. 완화되는 CPI가 나올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는 그런 수준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럼 FOMC 회의 때 오히려 75bp, 자이언트 스텝의 큰 금리 인상이 있다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가 되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는 흐름을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면서 오히려 9월 말부터는 좀 더 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GDP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바로 2분기 GDP라고 할 수 있는데 전월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GDP 잠정치는 마이너스 0.6%였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확정치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고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면 바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인 게 확실해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 상승을 부양시킬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악재의 호재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30일에는 바야흐로 AI 데이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PER 지수가 높아지면 테슬라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달부터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있죠.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역시나 10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단기적인 주가 흐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분석을 해드리지만 역시 주식 투자는 좋은 주식을 사서 길게 보유할수록 정말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장기간 우상향을 잘 보여주는 증시로 유명한데요. 현재 미국 증시는 작년 11월부터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고 10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하락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긴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1926년 이후부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하락은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짧고 굵게 하락이 오고요. 상승장은 길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위에 보면은 이 파란색 부분은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승장이 한 번 시작되면 10년 이상 갈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상승장도 거의 10년 정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상승률은 무려 384%나 되었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 좀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요. 오랫동안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장은 좀 굵긴 했지만 다 짧았었어요.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장도 1.3년 정도 되었고요. 이때가 리먼 사태 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한 2년 정도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10개월째인데 지금보다 하락장이 더 길어지면 1년 정도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증시도 상당히 안 좋지만 앞으로 증시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이 도래하면 상당히 길고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분께서 이런 멋진 포스터를 하나 제작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 하락이요. 나스닥 감사제 기간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해 나스닥을 성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특별 할인 가격으로 모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가격으로 지금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품목 지금 MDD 값이 30에서 70%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싸진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무기한이라는 게 좀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구는 좋게 생각할 수 있고 누구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역시 긍정적으로 사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투자 기간의 시계열을 뭐 5년, 10년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아주 좋은 찬스라고 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기 바랍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고요.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을 잘 차분차분 차근히 잘 담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필이형 예상이 맞다면 지금이 정말 좋은 찬스일 수도 있어요. 종필이형은 JP모건 미국의 투자은행을 뜻하고요. 이런 종필이형은 지금이 피크이고요. 인플레이션 피크이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내년 연말에 들면 연준이 원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 수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나스닥 감사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확실치는 모릅니다. 이게 확실한지 이렇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래도 월가의 뭐 가장 굵직한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신뢰를 할 법도 하죠. 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건 오르건 가격을 잘 방어하고 지속해서 연간 50% 성장을 이어나가는 회사가 있으니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뭐 주가라든지 테슬라의 실적은 최근 이제 기가 상하이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8월 판매량 예상치가 좀 나왔습니다. CPCA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9월 9일에 8월달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이 발표될 예상이고요. 현재 8월 달에 누적 리테일 판매량은 내수 판매를 뜻해요. 중국 내수에서만 판매가 되는 게 8월 달에 약 3만 대에 이르르는데 3분기에 7, 8월 달은 테슬라가 수출에 줄여가는 달이죠. 그러니까 수출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출량은 최소 5만 대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8월달 기가 상하이의 판매량은 약 8만 3천 대에서 8만 4천 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상당히 높은 숫자, 역대 최고의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주황색 바가 작년 2021년의 판매량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판매했을 때가 작년 12월 달로 기가 상하의 판매량은 7만 1000대 수준이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최대의 판매량은 6월 달에 기록했던 7만 9천 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상하의 최대 판매량은 역대 7만 9천 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8월 달에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록을. 자, 8만 3천 대로 신기록 경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가 이렇게 좋은 실적 발표하면은 주가도 충분히 좋을 수 있습니다. 기가 상하이의 실적이 바로 테슬라의 분기 실적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고, 기가 상하이가 좋은 실적을 낼 때 테슬라 주가가 좋았어요. 자, 2분기 때 테슬라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물론 나스닥이 흘러내린 것도 있지만 2분기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이죠. 자, 1분기보다도 못한 2분기 판매량을 보여주었던 게 테슬라 기가 상하이였습니다. 하지만 8월 달부터 이렇게 역전하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테슬라 주가 충분히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 일론 머스크는 노르웨이에 방문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완성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유럽에도 한번 FSD를 출시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 방문을 하고 어제 화요일 날에 기가 베를린에 방문했어요. 어차피 유럽에 갔으니까 기가 베를린은 당연히 찍고 오는 게 좋겠죠. 한번 간 김에. 자, 이번 기가 베를린 어제 방문은요, 비공식적인 방문이었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머스크는 공장과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머스크의 이번 기가 베를린 방문은요, 2022년 3월 말에 기가 베를린이 개장을 했었죠. 오픈식을 했는데 그 이후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테슬라 기가 베를린은 주당 1900대 모델 Y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베를린은 모델 Y만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지금 할 수 있고요. 3월에 오픈하자마자 6월 말에 이미 주당 1000대 생산 능력에 도달을 했고, 이는 정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와 같은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생산 능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7월 달에는 2주간 셧다운을 했죠. 그래서 공장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현재는 주당 2000대 차량의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주당 5,000대 생산 목표에 이르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2023년 말이 되면 연간 50만 대 생산 캐파에 이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잘하고 있으니까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속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감사제 기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이걸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